자, 오늘은 빵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가장 신난다고 하는데, 저는 빵돌이기 때문에 빵 얘기할 때 가장 신나죠. 자, 근데 그냥 빵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 맛 생크림빵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보문고 맛 생크림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요거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연세유업과 교보문고가 상당히 이색적인 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네, 생크림빵을 내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세 우유 생크림빵 시리즈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난 요 상황을 좀 만들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가정은 연세 유업은 협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 유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또 이 취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썼더라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교보문고 역시 최근까지 상당히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것들을 알리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명 교보문고 맛 생크림 빵인데요. 일단은 빵은 책의 커버를 연상을 좀 시키는 그런 질감의 비스킷 빵을 활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독서와 잘 어울리는 달콤하고 고소한 헤이즐넛 프랄린 크림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게 독서와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지는 사실 취향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을의 맛을 상징하는 이런 느낌이라서 뭐 어느 정도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보문고 맛 생크림빵, 사실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소비 트렌드 2026에서 이 촉각이나 뭐 아니면 청각 같은 아니면 시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우리의 감각을 동원하는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감각의 회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지면서, 사실 디지털 세상은 속도는 빠르고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만 이 경험 자체가 어떤 이런 감각이 살아있는 그리고 질감이 살아있는 이런 경험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의 감각을 동원할 수 있는 경험들을 여러 가지로 찾게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북커버를 연상시키는 이 빵을 활용했다라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촉감이나 아니면 기타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감각을 동원한 경험들이 조금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남고요. 그래야 SNS에 올라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즉 평면적인 어떤 경험들보다는 입체적인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상당히 좀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례로 소개해드리는 이 사례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경험에 해당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텍스트 입이라는 트렌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텍스트 입이라고 하면 우리 그 과거에 국내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이 나오시면서 이래서 조금 더 열풍에 불이 붙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텍스트 입이라고 하면 텍스트가 힙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보문고가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이 텍스트 힙 트렌드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텍스트 힙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가 힙하다, 즉 우리가 디지털에 좀 익숙해지면서 이 실제로 텍스트를 쓰거나 보는 이런 상황들이 좀 줄어들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온라인에도 텍스트 있는데 그거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의미의 텍스트가 아니고요. 좀 더 책에 가까운 텍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조금 더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 늘 반작용이 있게 마련인데요. 디지털이 대세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글을 실제로 한번 손글씨로 써보시거나요, 아니면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SNS에 남겨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입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보문고도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또 재미난 사례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조건 텍스트가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흐름이 있으면 늘 반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유행 속에서 사실 또 레트로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반작용이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들, 즉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질서를 조금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이런 니즈들을 항상 생각해 보시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세 유업도 그렇지만 교보문고도
정말 재미난 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연세 유업도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크림빵이라는 카테고리 말고 크림빵이 물론 중심이긴 하죠. 근데 이 크림빵이라는 경험을 좀 다양하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자산이 되고요. 또 대중들한테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 우리 기업을 각인시키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